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일1비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요즘 1일1비 해주네요. 네, 어제는 슬펐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그냥 시장은 그냥 그랬습니다. 네. 소폭 떨어졌는데 뭐 종목별로는 편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지금 최근까지 좀 좋았던 이런 업체들은 오늘까지도 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다만 이 오후 3시경인가요? 그때쯤 중국에서 방역정책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4시경에 발표한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 훨씬 더 빨리 내용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갑자기 그 기점으로 쭉 올랐다가 밑으로 확 빠지는. 네. 네, 우리나라 리오프닝주들도 과연 이 이슈를 내일 어떻게 반영할지 좀 저도 궁금한데, 재료 소멸로 네. 아마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른 것들은 분명히 차익 실현 나올 것 같고, 지금 중국도 하락폭이 조금씩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반전했고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반전했고 하락폭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했고 코스닥은 0.2%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에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네요. 뭐 홍콩, 상해에도 빠지고 있고 대만, 일본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종이 1.3% 올랐는데 삼성그룹주가 올랐습니다. 삼성생명 4%, 삼성화재가 2.5%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뭐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와 좀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오늘 항공주들이 대폭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7.7% 오늘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진에어, 아시아나, 에어부산, 대한항공, 티웨이도 3, 4%씩 전부 다 상승을 해서 리오프닝주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2, 30%씩은 다 오른 것 같아요. 중국을 지금 풀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네. 주가는 마치 이제 막 다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도 아니죠. 네. 참 내일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 리오프닝주들은. 제일 많이 하락한 건 금융업종,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4% 하락하면서 최근에 뭐 3, 4%씩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메리츠 화재 또 3%대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3%대 하락. 오늘은 하나금융이 2.7% 하락했는데 뭐 은행주들도 오늘은 좀 떨어지는 모습 네, 보였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도 2.7% 하락했는데 이 회사는 처음에 아침에 한 17% 급등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자회사 다울 인베스트먼트라고 VC가 있는데 이거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다울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여러 중소형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좀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두 번째 하락은 건설 섹터, 세 번째는 증권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이 증권, 건설 전부 다 이 PF 관련된 우려가 조금 영향을 미쳤었던 섹터인데 오늘은 조금 안 좋았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 VC 자회사 이 다울 인베스트먼트를 매각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매각 가격이 굉장히 좀 제 생각보다는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분 52% 있는데 이걸 2천억 원에 매각 희망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을 보면은 21년도에는 770억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수익이 잘 났는데 아무래도 이 벤처 투자 업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최근 1년 동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32억이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과연 이 매각 가치를 2천억 원, 이게 지분 50%를 2천억 원이기 때문에 4천억 정도 밸류를 그렇죠.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32억 나왔는데 특히 3분기에는 마이너스 11억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적절한 이 매각 금액을 받을 수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온전한 상황에서의 매각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이 조금 유리한 가격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울 인베스트먼트는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1세대 벤처라고 합니다. 배달민족, 토스 이런 데도 투자를 했었고요. 현재 운용 자산이 21년도 기준으로는 1조 1,700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다울투자증권은 PF 업황 조금 어려워진 이유로 태국 법인도 최근에 매각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임직원도 뭐 희망퇴직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증권 업계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카가 출시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요즘에 애플 관련된 악재가 조금 하나둘 계속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LG전자가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축소하고 애플카 출시 시기를 25년에서 26년으로 1년 정도 미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또 운전대하고 페달도 없이 그냥 완전 자율주행차로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대와 페달 모두 포함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보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LG전자도 과거 주가를 보면은 뭐 애플카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그 핸드폰 사업부 굉장히 적자가 컸었잖아요. 한 6천억 정도 적자를 봤었는데 요거 매각한다고 하면서 그 이익이 그대로 애드될 것이다. 그리고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1년도 초에 삼성전자 그때 막 뚫고 10만 전자 간다 그럴 때 LG전자도 한 2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때도 제가 한번 당시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류의 리포트들이 많고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높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2년 정도가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그때 전망했던 실적을 굉장히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21년도 순이익 전망이 한 2조 원대였거든요. 21년도. 네. 근데 그때 당시가 21년도 1월 달 정도였고요. 근데 절반 수준인 1조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 22년도 순이익 전망이 3.2조 원 정도 했었는데 절반 정도인 한 1.7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가 좋을 때 굉장히 좋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거에 지나고 보니까 절반 정도만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 때는 좋아 보이는 거고 그것도 일종의 앵커 효과죠. 그러니까 계속 좋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되고 반대로 나쁠 때는 계속 나빴으니까 더 나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증권사들의 뭐 한국 주가지수 목표치가 2,600, 2,650에 제일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네. 좀 뭐 한 7, 80포인트, 100포인트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인데 겨우 2, 3일치 정말 세게 오를 경우 밖에 공간을 안 남기고 목표를 정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그 전망 그 현재의 상황들이 전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분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와, 이 정도로 굉장히 실제보다 좀 과하게 높게 추정을 했었구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네라고 보니까 정반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그렇게까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인 것 같은데 요즘에 컨센서스 하향이 되는 걸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향이 계속 더 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24년도 전망까지도 막 조 단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는 UBS에서 6일에 애플 공급망 악재 요거 굉장히 지금 최근에 주가를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 요 우려는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아이폰 대기 기간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급망 악재는 완화되고 있다. 요 시그널로 좀 본 것 같은데요. 일단 30개 국가의 아이폰 대기 기간 데이터를 봤을 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대기 기간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14의 프로와 프로맥스 대기 기간이 2주 전에는 38일이었는데 현재는 25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40일에서 25일로 줄었으면 많이 줄었네요. 중국에서는 2주 전 그리고 지난주에 다 39일이었는데 36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보다는 줄어든 폭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 정저우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요건 대기 기간이 줄어든 거는 의미 있는 지표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공급망 우려가 많이 좀 심해졌고 최근에 애플 벤더들도 한국에서 좀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우려들도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거의 뭐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2.6%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투에서 하이닉스 전망을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마이너스 2조 원이었거든요. 마이너스 5.3조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적자폭을 늘렸습니다. 네. 여전히 가장 낮은 곳은 항상 말씀드렸던 이베스트 6.5조 원 적자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폭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옛날보다 훨씬 커졌죠. 네. 네. 예전에 제가 9월 달 정도부터 이걸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일 먼저 적자로 돌린 게 이베스트였고 네.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마이너스 엄청나네요. 6조 원 넘었으니까
예,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한투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조에서 마이너스 5조대로 이렇게 늘린 것은 낸드 쪽 사업부 때문인 것 같아요. D램은 일단 가격 바닥으로 보이는 게 시점이 한 23년도 2분기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더라도 D램은 흑자라고 합니다.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추가적인 ASP 하락이 있으면 재고 자산이 평가 손실로 반영을 해서 실적을 더 깎아먹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4년도 전망치도 보니까 기존의 추정치는 플러스 6.5조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2.4조로 대폭 하향을 시켰습니다. 한 4조 원 정도 깎아버린 거죠. 23년도 영업이익에서 한 2점 몇 조 원, 2.7조 원 정도 깎아먹고 24년도 전망치에서 한 4조 원 깎아먹었으니까 와 엄청나게 많이 컨센서스는 좀 하향을 했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근데 아직도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 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렇게 무섭게 실적 컨센이 하향이 된 게 24년도에 또 반복이 되면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뭐 바닥권까지 떨어졌지만 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LG전자의 과거에 1월달 21년도 1월달에 굉장히 시장이 좋은 상황에 실제보다 더 좋게 전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좀 실제보다 더 나쁘게 전망을 하는 이런 사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많이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전원 PCR 검사 폐지하고 일부 지역 제외한 음성 확인 제출 의무 폐지하고 지역 간 이동할 때 PCR 검사 의무 폐지하고 네. 확진자 재택 격리하고 요거는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미리 보도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확진자 이제 재택 격리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나왔던 것 같고요.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재개하고 또 고위험 지역 제외하고는 함부로 생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주요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메리츠에서는 중국 내 방역은 모두 풀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폭적인 완화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릅니다.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할 걸로 예상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완화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것도 저거지만 이제 활동성 지표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리커창 지수라고 표현되어지는 전력 사용량, 그다음에 기차 물동량, 그다음에 대출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실물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 게 관건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바로 좋아지지 않겠죠. 이거 풀었다고.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반응하는 건 당연할 그렇죠. 주가는 것이고. 항상 선반영이니까 방역 풀기 전부터 이미 풀 것이다 하고 기대감에 올렸고 조금만 풀었는데 굉장히 많이 푼 것처럼 했고 네. 이제는 뭐 메리츠에서 평가하기는 풀 거 다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제한을 푼 거고 이제 활동성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하늘이 맑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안 돌아가는 거겠죠 뭔가. 뭐 바람 때문에 막혔을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최근에 좀 미세먼지 걱정을 좀 안 했는데 한동안 또 걱정할 때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라는 곳에서 어저께 이제 3년 동안 침체됐던 항공업계가 내년도에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 리오프닝 다 오르긴 올랐지만 오늘 특히나 항공주들이 좋았던 이유가 뭐 이런 뭐 굉장히 좋은 전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3년도에는 전 세계 여행객이 42억 명 정도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40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항공업계 전체 손실액은 기존의 예상은 한 97억 달러 정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69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전체 순이익은 약 47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제주항공 7.7%를 필두로 전부 다 뭐 3, 4%대씩은 다 반등을 한 게 뭐 항공업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주가 반등은 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제 곧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이건 되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몽땅 다 빼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느긋하게 오르는 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그리고 뭐 정부가 연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해서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아직도 확진자가 뭐 하루에 7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이 좀 퍼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 이후를 좀 대비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빨리 해제되면은 또
화장품주들을 또 기대감 때문에 이미 벌써 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기존까지 뭐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조금 많이 상승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국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연우,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등이 뭐 4%에서 뭐 9%대까지 많이 급등을 했네요.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네옴시티 테마주 예전에 빈살만 방한할 때 그때 제로소멸로 빠질 것이다 했는데 그때 또 내부자들은 또 줄줄이 주식 매도를 많이 했네요. 이 코오롱 글로벌도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사인데 그쪽으로 좀 엮였었죠. 11월 말에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여러 명이 좀 보유 주식을 매도를 했었고요. 그때가 좀 고점에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은. 한미 글로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제일 많이 올랐던 네옴시티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요. 11월 18일에 부사장이 4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한 3만 원 초반대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잘 팔았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부사장은 우리사주조합에 있던 주식까지 인출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그렇지. 확신에 차야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사주에서 빼는 순간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면 이 세금을 때려맞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팔았다는 거는 지금이 기회라고 고점이다. 생각한 예, 거지. 그런 거죠. 그럼에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코오롱 글로벌, 한미 글로벌은 2%대, 3%대씩 하락을 했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는데 아 맞다. 우리 캐릭터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쁜 캐릭터인데요. 보여드릴까요? 짠. 저희 출연진 4명을 받아가지고 짠. 이렇게 캐릭터로 직접 그려주셨던 출연- 것 같아요. 너무 출연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 짠. 푸사로 할까 봐요. 저는. 네, 저는 이미 푸사로 했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네, 이미 했습니다. 네, 저희 4명. 짠, 저예요. 네, 요거는 꼬인씨. 요거는 우리 쪽집게. 요거는 나침반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받아가지고. 보고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자전거 캐릭도 이렇게 덩달아 하나 저는 똑같아요. 근데 각도기님은 머리를 온전하게 제 머리로 이렇게 해줬어요. 제 머리로 안 되겠니? 어떻게?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잘하고 나고 있어가지고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옆에만 있으면은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죠? 네,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이 있어 아셨어요.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없어 보이네요, 제가.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